네, 안녕하세요. 예미입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시크릿의 근원이 된 책인데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는 2장까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회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일부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일부 업종에 뛰어드는 것이 불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경로가 항상 열려 있다. 시대에 따라 기회의 흐름도 달라진다. 전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가 발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흐름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계속하는 이상 현재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이다. 기회의 흐름을 타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이 책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의 공급만 해도 실질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우며 눈에 안 보이는 공급량까지 생각하면 부의 고갈이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적인 물질에서 비롯되었다. 이 근원적인 물질에서 다른 모든 것이 파생된 것이다. 새로운 형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며 오래된 형상들은 사라져 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 물질에서 나온다. 무형인 근원 물질은 무한정 많다. 우주는 이 무형의 근원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주 형상의 내부와 틈새 사이사이에 근원 물질이 스며들어 가득 차 있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저장 창고다. 부의 공급은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무형의 근원 물질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즉, 인류 전체는 항상 부유하다. 무형의 근원 물질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근원 물질은 생명이 있는 것이어서 항상 더 풍부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주는 항상 본성적으로 더 많은 삶과 더 충만한 기능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건 충분히 공급된다. 3장에 읽었던 내용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크릿 법칙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크릿 법칙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방금 나온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시크릿의 근원이 된 책인가 봐요. 네. 이제는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첫 원칙. 생각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어서 이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근원 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 생각으로 만든 우주에 살고 있다. 과거에 무형의 근원 물질이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만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근원 물질은 자신의 생각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성 시스템의 형상을 띠게 되었고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은 자신의 생각대로 변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 책에 말하기를 우리가 떡갈나무를 생각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다 자란 떡갈나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 자란 떡갈나무를 생각하면 그러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힘들이 작동하고 설정된 활동선을 따라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형상은 항상 이미 설정된 행동과 성장의 선을 따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형상을 가진 집을 생각했을 때 즉각적으로 집의 형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의 에너지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작동하여 결국 신속하게 집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에너지가 작동할 기존의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집은 유기물 혹은 무기물의 세계의 점진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고 기본 물질에서 바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시크릿 법칙도 그렇고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나 책들을 보면 우리가 끌어당긴 법칙을 하고 우리가 뭔가 원할 때 왜 바로 물질로 혹은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간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에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의 노동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혜와 협력하려는, 즉 신과 함께 작용하려는 노력은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또 나오는데요. 단 하나의 무형의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단언한다. 겉모습이 다른 수많은 형상은 이 한 물질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다. 유기체와 무기체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형상 역시 겉모습만 다를 뿐 모두 이 한 가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근원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형상이 되는 것이다.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시초하는 생각하는 물질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형성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장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나는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말해왔다. 특정 방식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에 따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이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즉 진실을 보는 것이다.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든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보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결같이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질병이란 겉모습일 뿐이며 사실은 건강하다는 진실을 견지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을 하게 돼 실제로 몸에도 병이 들 것이다. 가난이라는 겉모습에만 집착해서 가난이란 없으며 사실은 풍요뿐이라는 진실을 견지하지 못하면 마음속에도 온통 가난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건강을 생각하거나 풍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 즉,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는 2장에서 제시한 3가지 기본 명제를 믿어야 한다. 앞에서 얘기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고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을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습관적인 사고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오직 이 개념만을 생각해야 한다. 이 개념들을 반복해서 읽어라. 단어 하나하나 기억에 새겨라.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떨쳐버려라. 그냥 신념을 가지고 믿으라.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 신념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점점 내용이 흥미로워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제5장 삶의 증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근원 물질은 의식이 살아있는 물질이며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의 내부에 살아있어서 그 자체가 모든 것이기에 우리 내부에도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원 물질은 의식이 살아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삶의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생명은 산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증식시킨다. 생각 역시 끊임없는 증식이 필요하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며 의식도 끊임없이 확장된다.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 다른 것을 배우게 되며 지식이 끊임없이 확장된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재능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재능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이 되고 싶은 자기 표현의 충동, 즉 생명의 충동에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겠죠. 즉 부자가 되어야 좀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를 욕망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를 욕망한다는 것은 더 큰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 와닿죠? 욕망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다. 신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이 삶의 수단을 무한대로 이용하게 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은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우주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연도 우리의 목적에 우호적이고요. 모든 것이 본래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단, 우리의 목적은 다른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목적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쾌락이나 관능적인 만족이 아닌 진짜 삶을 원해야 하는 것이다. 삶이란 기능의 실행이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갖춰져야 진실한 진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박애와 희생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영혼의 즐거움 역시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른 부분에 비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더 고귀한 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보고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세상이 진실에 눈뜨는데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나을 것도 고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신이 바란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해야 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라. 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남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 물질의 욕망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더 많은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근원 물질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상태에서 풍요와 생명을 추구하므로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경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기존의 것들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또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자 성장을 하면서 구독자들도 성장하고 또 크리에이터들도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자 다른 채널이랑도 성장을 해나가는,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유튜브가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고요. 또 점점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창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된다. 경쟁을 해서 얻은 부는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속되지도 못한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이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기억하라. 과학적으로 확실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지구상에는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는 근원 물질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하라. 눈에 보이는 공급량만 보지는 마라.
무형의 근원물질에 담긴 무한한 부를 늘 보라. 무형의 근원물질에 담긴 무한한 부를 늘 보라. 이 부는 받아서 사용하는 즉시 다시 채워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늦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공급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6장에 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주라는 뜻이다. 하지만 책에 담긴 내용 덕분에 수천 달러를 벌어들이게 됐다면 책을 판 사람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아니다. 경쟁 단계를 벗어나 창조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물품 중에 고객에게 그 가격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물품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자. 모든 거래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 이상의 사용 가치를 줘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이 부를 향해 밟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 같은 업체가 되어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마다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우리 주위에 가득한 무형 물질에서 부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해서 부가 허공에서 그냥 만들어져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용을 조금 남겨놓고 용량이 다 되는 바람에 네, 다시 재촬영을 하니까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읽던 데서 마저 읽어볼게요. 재봉틀을 원한다면 재봉틀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재봉틀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중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져라. 일단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재봉틀이 당신에게로 오고 있다고 믿어라. 재봉틀은 분명히 도착한다는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생각이나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재봉틀을 이미 당신의 것으로 여겨라. 그럼 그 재봉틀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충만한 삶을 구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의 바람이 기존의 재봉틀을 만들어 왔던 것이고 수백만 개의 재봉틀을 더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이 열망과 신념으로 특정 방법에 따라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을 작동시키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확실히 재봉틀을 가질 수 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도 당신이 원한다면 확실히 가질 수 있다. 주저 말고 더 많이 요구하라. 이번 시간에는 확실히 저번 시간보다 더 뭔가 잘 와닿고 이해가 더 잘 되시지 않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지, 부자가 되는 길로 한 걸음 더 걸어 나간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